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계절이 깊은 가을 속으로 점점 달려가고 있습니다. 쾌청한 하늘, 시원한 바람처럼 여유롭고 느긋한 가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버스 정류소에서 광역버스의 잔여 좌석 수를 미리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버스 도착 정보도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알려줍니다. 용인시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 유공자를 포상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소개하는 사회복지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버스 기다릴 때 정류장의 전광판을 통해서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참 편리한데요. 이 버스 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이제 멀리 타고 가야 하는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빈자리가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기다리는 버스의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하는 버스 정류소의 안내 전광판. 7일부터 광역버스의 경우 빈자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잔여 좌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지난해부터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금지되면서 그동안 빈자리 정보는 스마트폰 어플이나 버스 전면의 안내판에만 기재됐으나 이제는 관내 800여 정류소의 전광판을 통해 타고자 하는 버스의 빈자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버스를 기다리면서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용인시는 광역버스 빈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와 함께 9월 1일부터 경기도 버스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마을버스 도착 정보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시는 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버스 정보 제공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며 관내 정류장의 전광판 수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향상과 행복을 위해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시가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도 제공하는 사회복지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용인시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 알리고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인 제9회 용인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용인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기념식뿐만 아니라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를 알리기 위한 사회복지 엑스포와 먹거리 장터,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후원 물품 바자회를 함께 열어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지역사회에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그리고 봉사하시고 힘쓰시는 그런 헌신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또 격려도 해드리고 포상도 해드리는 그런 뜻깊은 자리이고요. 60곳의 관내 기관, 단체와 업체가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축하 공연과 지역사회 사회복지를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청 광장에서는 관내 복지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알리는 홍보 부스와 함께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네일아트와 전통놀이 등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다양한 정보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관들이 많은지 몰랐는데 여러 기관 홍보들이 있어서 참여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관 홍보도 되고 뭘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나눔과 작은 관심이 모여 만들어지는 복지사회. 앞으로도 용인시의 모든 시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용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용인시의회 제201회 임시회가 1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해 16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0여 개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가 이뤄지며 16일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용인시는 9월 9일 장기 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 나눔과 생명 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장기 기증 기념 행사와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9일 시청 로비에서는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관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 등 기념식이 있었고 이어 장기 기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청 광장에서 김양장동까지 거리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용인시는 지역의 우수기업과 취업 희망자들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15 용인 채용 박람회를 9일 기흥구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여성 등 600여 명이 참여해 관내 25개 부인 기업의 채용 담당자와 만나 현장 면접을 가졌습니다. 또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 동향과 취업 정보 제공,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취업 교육과 창업에 대한 상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인시는 관내 200여 하천을 표기한 하천도를 첨부 제작해 각 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했습니다. 시는 관내 하천의 위치와 명칭을 알기 쉽게 표기해 지역 주민들의 하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각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응대부서에서도 하천 관련 민원 사항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천도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용인시와 함께하는 삼성 나눔 워킹 페스티벌이 12일 용인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지난해보다 2천여 명 증가한 3만 4천 명이 참가해 경안천 산책로 6km를 걸었습니다. 나눔 워킹 페스티벌은 참가자들이 5천 원의 참가비를 내고 참가하면 삼성전자가 참가비와 같은 액수를 기부하는 1:1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금액은 전액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톡톡 용인 속으로입니다. 임신 기간 중 나눔을 실천하면서 내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동시에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을 나눔 태교라고 한다는데요. 기흥구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이 모여 손바느질로 옷을 만들어 기부하는 나눔 태교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리포터와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뱃속에 있는 내 아이와 함께 태교도 하고 또 아이와 함께 만든 것을 기부도 하고 그래서 예비 엄마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기는 기흥구 보건소입니다. 기흥구는 임산부들을 위해서 꾸준히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나눔 태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열심히 바느질하는 모습 보이시죠? 베네저고리와 모자에 직접 바느질을 하고 이것을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기를 가지고 뭔가 태교할 수 있는 걸 찾다가 보건소에서 이제 좋은 그런 태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1강에 이어서 이번 2강에서도 바느질은 계속되는데요. 단순한 바느질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와 떨어져야 하는 신생아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는 바느질입니다. 일단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우리 아기 일생토록 함께 하실 거야. 사랑의 아빠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직접 바느질한 옷을 아이들이 입고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은 모두 똑같겠죠. 아가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건강하고 이쁘게 무럭무럭 잘 자라라. 안녕, 누군지 모르지만 사랑한다. 이 옷을 받을 아이들에게 편지도 정성껏 쓰고 직접 바느질한 옷과 함께 포장도 예쁘게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 옷을 받고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정성을 들이는 예비 엄마들입니다.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임산부께서 신체적인 제약을 딛고서도 기꺼이 좋은 일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에 임산부들이 할 수 있는 봉사, 좋은 기부활동 프로그램을 접목해가지고 또 외부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 잡아서 이번에 첫 교육 운행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사항으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제 예비 엄마들이 직접 포장한 것이 한자리에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저기 턱바지와 모자가 더 보이죠? 뭘까요? 바로 초등학교 학생들도 기부에 동참한 것입니다. 예비 엄마들과 함께 초등학생들도 동참하고 더 뿌듯한 태교와 기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시작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2기, 3기 더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2015 용인시 문화상,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인공, 예술부문 수상자죠. 한원식 한국연극협회 용인지부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용인시 문화상 예술부문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불철주야 용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선배님,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제가 받게 돼서 좀 미안한 부분이 있네요. 하지만 선정을 해주신 그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하라는 책찍으로 알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연극을 연출하는 일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연극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사실 연극은 고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고등학교 자체가 이제 그 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를 다녔기 때문에 했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2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뭐 특별하게 이제 어느 극단에 소속되어 있던 그런 건 아니고요. 다양성을 갖기 위해서 여러 극단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30대 이제 초반에 이제 용인에서 연극을 시작하면서 연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원래 용인과의 인연은 용인에서? 그렇죠. 제가 그 용인초등학교 태성중학교 출신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용인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극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극단 개벽 대표입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예, 제가 여러 그 자료들을 보니까요. 우리 고장 용인의 역사를 특별히 소재로 한 그런 극을 5편이나 쓰셨고 네네네. 또 제작도 계속해서 네. 해오고 계신데 특별히 용인에 대해서 용인의 역사를 소재로 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그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 역사극을 갖다가 이제 무대로 옮긴다는 자체가 이제 일반 현대극보다는 상당히 힘들죠. 근데 제가 이제 용인에서 첫 제작했던 처인성을 계기로 용인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어떤 저한테 커다란 팀을 이렇게 되어주셨던 부분이 저한테는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떤 연극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대몽 항쟁을 다룬 처인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다룬 좌종곡의 3.1, 그리고 마구 할미 설화를 다룬 할미산성, 그리고 대마도 정벌기를 다룬 세종 때의 불꽃남자 이종부 등 이런 5작품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 작품이 또 작품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겠지만 네네. 특별한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소중한 작품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래도 하나를 선정해야 된다면 그래도 가장 근대 역사죠. 저희하고 가까운 역사인 항일운동, 독립운동사를 다룬 좌종곡의 3.1입니다. 아직도 뭐라고 할까, 일본과는 미언어죠. 물론 다 일본 때문이겠지만요. 그 작품을 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용인에서도 물론 용인이 아닌 다른 여러 지역을 좀 순회 공연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현재 또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구상 중인 작품이 있으신가요? 네네네. 11월 달에 처인성 공연을 합니다. 지금 대관은 좀 조율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용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소설명작 극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근대 소설을 이제 현대에 맞게 어느 정도 각색하여 간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저희가 직접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찾아가서 공연을 합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네, 지금 하반기에 5회 정도가 잡혀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문화재단에서 지금 학교 선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작품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김유정의 범법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끝으로 우리 용인 시민 여러분께 올해 또 큰 상을 주셨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용인 시민 여러분, 연극협회장 한원식입니다.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걸 바탕으로 세상에는 많은 흙이 있습니다. 그 흙은 어찌 보면 흔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듬으면 고려청자가 됩니다. 그 세상의 중요한 흙을 모아서 채로 걸러서 고려청자를 만든다는 기분으로 작품에 임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대한 작품 그리고 우리 지역 연극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또 덧붙여서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정말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크고 문화적으로 풍성한 도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그렇죠.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용인시의 문화 콘텐츠를 알차게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똑똑 정보입니다. 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용인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토탈 패션 판매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제4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25일까지 용인 노동복지 일자리센터에서 받습니다.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법을 알려주는 조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문화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22일 용인시 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는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 예방 강좌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어려움을 나누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는 10월 9일 동백호수공원 야외 무대에서는 시민들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제13회 야프 용인 시민 가요제가 열립니다. 참가 접수는 9월 20일 낮 12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문화관광과로 문의하세요. 독서의 계절이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책 한 권 손에 쥐기 쉽지 않은데요. 관내 도서관에서는 이달 한 책 하나 된 용인 독서 운동을 다채롭게 펼치면서 시민 모두가 올해의 책을 읽고 함께 공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도서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